저는 그 2부 토론 좌장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 김민경입니다. 앞서 전북대 이학규 교수님께서 한돈산업의 어떤 공적 가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농경위원회 이제 김현중 박사님께서 축산업과 한돈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특히 이학규 교수님은 축산업과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를 이제 현 코로나와 그다음에 사회 상황에 맞물려서 앞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김현중 박사님은 축산업과 한돈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4가지 정도, 즉 시민적, 경제적, 생태 환경적, 윤리적 책임으로 나누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소비자하고 생산자 간의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서, 이러한 인식의 어떤 괴리가, 이러한 인식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도 큰 어떤 그 공적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요, 이 교수님하고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와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는데요. 먼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귀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박홍식 과장님 오셨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박홍식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인사 한번 주세요. 음소거.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음소거는 안 됐지만 인사하신 걸 보셨으면 이제 얼마나 강 회장님께서 반갑게 이 자리를 오셨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축산신문 김영란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토론자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돈연구회 김태봉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까 뭐 인사는 주셨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주제 한돈산업의 공익적 혹은 공적 가치와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하태식 회장님께, 좀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먼저 가셔야 한다고 그러셔서 하태식 회장님께 먼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회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돈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양돈연구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김대표 회장님과 우리 관계자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금 전에 우리 이학교 교수님과 우리 김현중 우리 박사님의 주제 발표, 저희들 한돈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전 축산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줬던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기담아 청취해서, 제가 또 한돈협회장이면서 축산업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축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와 같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된 우리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또 3시 반까지 어디 조금 가끔 가야 될 그런 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발표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발표한 중에서 우리 한돈산업과 양돈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의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은 어떤 그 구체적까지는 그 정의보다는 우리가 지금 양돈산업이라는 주제를 계속 가졌던 게 한 2008년도까지가 양돈산업으로 이제 오다가, 저희들이 양돈을 2008년도에 한돈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를 한돈, 그럼 거기에 부과되는 모든 것도 산업으로 와서 지금 현재는 양돈산업이 아닌 한돈산업으로 전체 어떤 뭐 정의라기보다는 그렇게 통용화시키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양돈산업보다는 한돈산업 전체를 우리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에까지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것을 한돈산업으로 그렇게 명명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돈산업에 생산할 때 제가 만든 자료보다는 우리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그 발표했던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한돈 농가가 그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서 다 좀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돈 농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정부와 같이 그분에서 형성을 해서 가야 될 부분도 또 있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돈산업이 어떻든 7조를 넣으면서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우산 단백질 부분 1위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큰 생산액도 중요하지만 그게 부과되는 그런 산업 전체도 경제적 가치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 건국대학 최승철 교수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또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한돈산업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부가치를 올 수 있는 도축, 가공, 유통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좀 더 수익을 창출해서 많은 인력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또 역할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여기는 우리 축산업에 대한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줄이고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한돈농가 또 축산농가 스스로가 해야 될 역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몇 가지 분뇨 처리 문제, 질병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농가들이 해야 될 책임적인 부분을 많이 대두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어떻게 로드맵을 좀 작성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수님들 산학관 연맹 같이 협력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다는 게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서 너무 과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실성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농가들과 축산농가들과 괴리감을 가지다 보니까 지역사회 또 민원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또 협회나 우리 축산업 전체가 단체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접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이라는 이런 그 상황에서 축산물 전체나 농산물 전체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급식, 그다음에 단체 급식, 그다음 모든 행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산물의 소비 형태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전 거의 축종들이 다 우리 생산 원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한 번으로 끝이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낳기 때문에 비대면 소비에 맞는 정책 대교 우리 정책적으로 이것을 우리 연구과제 사업을 해서 앞으로 축산물이 비대면 소비 대책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비대면 소비 촉진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과제 사업이 필요해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과 그 박사님이 주시하던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정부에서도 축산관리, 축산농장 점검표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사회적 책임을 또 우리 농가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나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요구하는 이런 상황도 보면은 좀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그래 하기 때문에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동물복지가 우리 아까 그 통계치에 보면은 좀 농가수가 적었던 요인이 동물 복지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 소비자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 때문에 동물 복지 형태가 상당히 빨리 막 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안 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우리 축산물의 산물이 내가 비용의 투자만큼 과연 우리 소비자한테 받아줄 수 있을까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한국경이 외국의 동물복지보다는 한국형 동물복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현장에 접목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돈 농가들도 지역 경제의 어떤 부익 기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많은 그 나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동에 있는 한돈 혁신센터가 3,000도 규모인데 지금 8월 초부터 저희들이 매월 매주 15도 정도에서 분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월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지가 육성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냄새와 사행의 환경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고 또 앞으로 아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 사업을 또 연구 사업을 우리 하동의 혁신센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대집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한돈 산업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우리 그 한돈 산업이 그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그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서 우리 같이 지역 단위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과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에도 앞장서서 우리 돼지고기가 또 우리 한돈 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한돈 산업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우리 그 김현중 박사 마지막에 했을 때 그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한돈 농가들이 이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돈 농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돈 산업의 우리 그 사회적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는 특히 오늘 그 양돈인 혹은 한돈인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정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농가와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비대면 소비에 맞는 그러한 그 축산물 소비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여기에 대한 아주 그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입장에서 농림부 농식품부 죄송합니다. 농식품부 박홍식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박홍식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돈 산업의 그 사회 욕구는 저기 아까 그 크레이 김현중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 변화를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요구들이 그 부정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을 좀 추격해 보면 그 한 60년대는 그 축력이나 퇴비, 또 70년대는 그 농가 소득 향상, 또 80년대는 우리가 수입 확대에 따라서 사육 기반 조성 확대, 또 90년대는 시장 경쟁에 대한 경쟁력 제고 이렇게 왔죠.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지금 구제역, AI, 또 광우병, 살충제 그 계란 사태 이러다 보니까 이 축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 오염 이런 환경적 문제가 그 대두되고 있고 그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한돈 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 적정히 해결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 지속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돈 산업에 있어서의 이 공적 가치 이게 아까 이제 그 모두에서 다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어요. 그 양질의 이 국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을 공급하고 또 한돈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발되는 경제적 수익 뭐 이런 경제적 측면하고요. 또 이게 한돈 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제 어떤 퇴직비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 일자리 뭐 이런 사회적 가치 이렇게 두 개 나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보면 아까 이학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돈 자체로서는 생산량이 한 7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농산물 생산량 비중으로 보면 그 미국,
또 양돈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1, 2위를 이렇게 다툽니다. 상당한 큰 산업인 자체죠. 그 자체가. 또 아까 뭐 이제 후방 산업으로 보는 뭐 배합사라든지 또 전방 사례로 보는 도축 등등 이렇게 치고 나면 엄청난 산업이 한돈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은 이런 뭐 나눔이라든지 장학이라든지 기부금 또 이런 사회 기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연간 한 2,100만 톤의 퇴액비를 생산해서 그 토양에 퇴액비를 공급하는 이런 자원, 또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한 6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안에 일자리 창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류 의약품, 또 시설 기자재, 또 분뇨 처리, 도축장, 식육 가공업체, 또 뭐 식육 포장 처리 업체, 또 이게 한식 육류 그 식당 뭐 이렇게 판매 업체 뭐 이런 등등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한돈 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한돈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아까 그 농경련에 그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크게 뭐 한 보면 경제적인 거, 또 법률적, 또 윤리적, 자의적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경제적 책임은 아까 잘 설명이 됐습니다. 상당히 한돈 산업은 부가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들에서의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소비자한테 그 안전하고 그 가축 질병이 없는 뭐 이런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법률적 책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돈 산업이 생산 활동이 영위되고 그런 것들은 규정은 준수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 준수가 기본 하에 산업이 같이 가는데요. 축산법에 있는 종사자의 의무, 또 가축 밀도, 가분법에 있는 배출시설 허가 준수, 또 가축 분뇨를 적정 처리해야 되는 문제, 또 악취방지법에 있는 악취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가정법에 따른 방역시설의 설치 운영, 또 폐사체의 적정 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항생제 투약 및 취약기간 준수 등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법률적 책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저는 중요한 게 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그거를 한다 해도 이 한돈이 스스로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그 법 규정 이외에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그 한돈 이 자체에서 좀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좀 그 기준을 설정해서 악취 문제라든지 사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악취 문제의 경우에 이게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도 이 우리 양돈장 주변의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그 비용들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즉 냄새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여름에 더운데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뭐 에어컨을 튼다든지 또 이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이게 본의 아니게 주변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기준 이전에 스스로의 엄격한 자체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환경 개선은 이게 양돈장들이 대부분 농촌에 있고 이렇게 같이 주위와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사 내부의 정리전동 청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관도 좀 고려해서 주변과 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의적 책임 측면에서 지금 나눔축산운동본부의 활동이라든지 자조금을 통한 나눔 사업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지부별로 뭐 나눔 사업도 아까 그 한돈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등등 또 한돈 농가의 기부 등 이런 것들이 개별적 독자적 선택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2000년대 이후 오면서 이 빈번하게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악취, 환경오염 문제 등 이런 부정적 사회적 요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데서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 속에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한돈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부분의 생산액의 1, 2 산업입니다. 그리고 타 산업에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큰 산업인데 이게 어떤 산업의 리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 산업이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정적인 사회 요구를 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이런 실천이 진짜 지금이 좀 중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한돈 산업이 어떤 리더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즉 경제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이 바로 한돈 산업이지만 한 가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률적 책임,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리적 책임으로 우리 주변 어떤 그 축산농가 주변에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한돈 사회가 자체적으로 좀 엄격하게 그 윤리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리더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어떤 통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돈 산업의 역할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강정화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강정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정화입니다. 아까 인사를 드릴 때 목소리가 안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주제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한돈 산업이 갖는 공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속성 등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토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진행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오늘 저는 이해 관계자 중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사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인식이 생산자가 소비자에 비해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성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를 보이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소비자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또 생산자는 시민 경제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생산자에 비해서 소비자가 평가하는 책임의 이행 정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돈을 비롯한 축산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 앞에 주제 발표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업계에서 주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들이 홍보 일면인 경우가 많은데요. 홍보가 아닌 실천적인 모습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토론에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에 있어서의 비대면 소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돈의 경우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주는 객관적인 정보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보지 않고 구입하게 되는데 그 부위를 제외하고는 사실 품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거래에서 축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보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등급제 같은 정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면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환경이나 경제나 윤리적인 면, 또 사회적으로 통합돼서 사회적 책임으로 장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한 이제 주제 발표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소비가 사실 소비자의 책임인 것 같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어떤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서 자신의 선택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소비를 하는데 책임을 갖고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생산자와 산업 역시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돈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에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한돈을 소비함에 있어서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착한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안전하고 적절한 생산 기준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적절한 유통이나 공정한 사업 간행도 필요하고 또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정보 제공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을 얘기할 때 소비자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고 제대로 확보해 줄 수 있는가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앞서 이학규 교수님께서 한돈 시장의 시장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경쟁력은 그 축산 환경, 또 안전성 확보, 뭐 착한 가격, 동물 복지 이 모든 것이 사실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그 발표에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한돈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계가 이런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용성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사실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을 보는 시각에서는 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소비자, 현재의 어떤 환경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용 가능성만을 너무 크게 고려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자세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돈에 대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먹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어떤 공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높여나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강정화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한돈 산업이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한돈 산업이 함께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소비자에 대한 어떤 공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돈 산업이 더욱더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촌철살인을 날리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영란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하게 됐는데요. 정작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살짝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우리 양돈인들, 한돈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박홍식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장에서 근무하는,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농장을 폐쇄하는 겁니까? 그 안에 그 걸리지 않도록 일단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그 방역 그 질병본부와 계속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 종사자 간에 좀 접촉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양계 농가에 같은 경우도 한 20여 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요. 한 15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격리 상태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인력이 농장을 처리하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종사자들, 축산인들도 자기 농장을 지켜야 되는 이런 틀에서 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폐쇄는 안 하는 거네요, 일단은.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한돈협회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건 내가 쭉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죠. 뭐냐면은 과연 한돈 산업인가 양돈 산업인가? 한돈은 뭐고 양돈은 뭔가? 한 손에 돈을 쥔 게 한돈이고 양손에 돈을 쥔 게 양돈인가? 도대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돈 산업 또 양돈 산업 전체의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정부에서 용어로서 이거를 채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용어로서 채택이 되려면은 이제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상으로라도 양돈을 한돈으로 좀 쓰자 하는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 이 회의하는 2시간 가까이에서도 한돈 양돈 계속 혼용해서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돈은 고기를 떠올리게 되고 양돈은 인더스트리 산업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게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책임, 공적 가치 매우 중요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한돈 산업이 많이 커왔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회적 책임, 공적 가치 이런 토론을 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축산물의 가치는 어디까지 왔나? 이를 위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이제 뛰려고 빠른 걸음으로 가려던 차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거로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짝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적 기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를 해석이 돼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나 생산자 단체들에게 그동안에 규모화를 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무지하게 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에 할 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생산자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거기까지 와 있질 않거든요. 의식이라든지 이런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식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지금 자주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금 연합이라는 좋은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이런 그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대전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는 이제 교육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거를 자조금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조금 연합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런 사회적 가치도 논하고 공적 가치도 논하고 산업의 가치도 논하고 축산물의 가치도 논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좀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을 그 전부터 가져와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자조금 연합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조금 연합, 박홍식 과장님, 정부에서 힘을 쓰지 않으면 사실 자조금 연합 환원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좀 한번 관심 좀 특별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그 규모화, 스케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에 사실은 등한시 해왔죠. 우리가 규모하고 MSI 몇 두다, 뭐 경제 뭐 단위가 얼마큼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제 주의를 이제 살피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탄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하면 주의를 보살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반쪽의 경쟁력을 갖췄을 뿐인 거죠. 나머지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의 주제, 이거를 우리가 실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두 생산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주변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끌어가야 되냐? 정부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규모에 걸맞게 거기에 맞춘 규모도 예산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그거는 정부에서 먼저 그 산업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주제를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조금 연합 부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남 국장님. 자조금 연합의 부활, 네, 정말 중요하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말씀을, 심각한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잘 전달해 주셔서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김영남 국장님 특히 그 축산업의 어떤 산업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 산업적 가치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교육을 위해서는 자조금 연합 이 다시 한번 부활되어서 그 자조금 연합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서 그 어떤 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할 때는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충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돈연구의 김태봉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두 분이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고 또 앞선 토론자분들이 전부 얘기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돈 산업에 이제 공적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은 아까 부정적 그 인식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냄새라든가 최근에 그 살처분 그런 게 그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뒤에 말씀드렸지만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필히 선결 조건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은 한돈 산업이 이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앞서 이제 이학규 교수님도 정리 잘 해주셨고 다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았잖아요. 아, 공기의 소중함. 현재 우리가 이제 아까 5천만 명, 3만 불 이상 되는 국민이 제가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그거에 대한 있을 때는 모르는 거. 만약에 그게 다 없고 전량 100만 톤 이상 수입을 해서 먹는다.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실 없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경제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크다. 다만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다시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관산업도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 더군다나 연관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 틀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다. 생명공학도 양돈산업이 있을 때 더 힘을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치면은 연관산업의 그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 뭐 다원적 기능이라든가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농업, 농촌과 상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상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것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부족하더라도 방향 제시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제 과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그 사회적 책임 말씀하시면서 그 생태 환경적 책임 하면서 헬스의 어떤 그 인증률 갖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생태 환경적 책임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성 같은 거 이미 국내 한돈에서 많이 확보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공감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번 포럼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좀 느낀 거고, 윤리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 책임도 동물복지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동물복지라든가 또 다른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공적 가치하고 따로 별개로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냄새라든가 살처분 같은 것은 이것 때문에 왜곡될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인식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적절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주체적이고 선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박공식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법과 제도에 의존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요거는 사실 굉장히 좀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공적 가치가 됐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좀 연구가 좀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량하고 정리를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전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한돈 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하고 또 국민 행복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 인정받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역시 회장님답게 그 마무리 참 잘해주셨는데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어떤 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책임이 어떤 선결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게 좀 와닿는 말이 한돈산업, 즉 우리의 먹거리는 마치 공기와 같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돈산업이 내놓는 그런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해 본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어떤 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을 때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한돈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좀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 입안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소비자를 또 교육을 시킨다든가 홍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좌장으로서 이 토론을 진행을 맡은 이상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를 논하기 전에 사실은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업 안에 축산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혹은 농업과 축산업은 뭐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근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1항을 보시면요. 농업 안에 축산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산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산업의 생산 활동이 단순히 그 산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것이 다원적 기능입니다. 즉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다원적 기능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돈 산업의 다원적 기능 중 긍정적인 기능은 예를 들어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 이런 것이 한돈 산업의 어떤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공적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분뇨 냄새 같은 것, 이런 외부 불경제가 다원적 기능의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은 산업의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모두 검토해서 이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그러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한돈 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을 보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의 좌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학규 교수님께서 공익적 가치와 공적 가치를 어떤 이해관계자라든가 간접 수혜자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공적 가치라는 건요, 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뭐 고용 창출, 뭐 그다음에 국가 경제 기여, 뭐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 아까 뭐 이학규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김현종 박사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 분명 한돈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적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 한돈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유의 공적 가치를 찾아낼 때 한돈 산업의 그 발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돈 산업은 그간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돈 산업의 고유의 공적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한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경종 산업에 비해서는 공적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늦었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는 어떤 성숙한 한돈인으로서 앞으로 한돈 산업 고유의 공적 가치에 대해서 좀 연구라든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인식의 괴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행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상황. 선결 조건이라는 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김현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그 접근, 자발적인 해결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한돈산업은요, 뭐 나눔 행사라든가 굉장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주변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주변을 생각하는 그런 행사들 혹은 행동들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소비자들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네. 제가 한번 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아마 답이 있는 상태에서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영남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조금연합회가 하루속히 연결돼서 그 역할의 한 축이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선결과제를 뭐 행정적인 상황이라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분야의 양돈 사료업계, 그다음에 양돈 협동조합 이런 주체자들이 이 인식을 상호 교류하고 공감해야 되는 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돈협회만 한돈협회만 보이고요. 농협, 축협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사료업계는 사료업계대로 혼자 하고 있고요. 양돈 연구에 혼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공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자조금 연합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규모의 양돈 협동조합들이 이제 모여서 인식을 같이 하고요. 사료업계가 동참을 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함께 우리가 진짜 산학연이 함께 서로가 도우면서 협조해가면서 좀 문제들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그 제안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한돈협회 회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셔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냐면 현재 한돈 자조금에서 두당 200원은 수급 안전용으로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적 기금으로 두당 일정액을 별도로 각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는 방안 같습니다.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회적 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요. 한번 요거는 우리 회장님이 한돈 자조금 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2가지 주제인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연구 과제를 한돈 자조금으로 수행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어떤 분께서 또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열망이 지금 많은 분들한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은 잠시 그 사회자이신 김성훈 대표님께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과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직접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사실 우리 한돈 산업의 갈 길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단추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확한 현실 감각 위에,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갈 길을 구상하고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0월 21일 전국 양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한돈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양돈연구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